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의 미국 주식 도전하기 미도리입니다. 다들 좋은 주말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근 1년 만에 지금 처갓집에를 좀 내려갔다 왔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한 1년 정도로 갔다가 제 방문을 갔다가 하지 못하고, 내려가려고 스케줄을 잡을 때마다 뭔가 이슈가 하나씩 막 터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강화되다 보니까 1년 가까이 내려가지 못하다가 이번에 이제 장모님 생신이 있으셔갖고, 한번 내려갔다가 왔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주가가 다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전고가까지 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하던 이 주가들이, 옐런의 발언 때문에 하락을 하였지만은 곧이어서 이제 다시 다른 이제 FOMC 임원들의 인터뷰가 나오면서 다시 이제 말아올리는 모습을 갖다 좀 보였었는데, 주가라는 게 항상 이렇게 오르락내리락을 하지만은, 그래도 주말에는 조금 올라간 상태로 마무리되는 게 약간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많이 떨어져 있었던 이제 TQQQ라던가 뭐 U 프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속술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죠. 그런데 요 시기, 3월 말까지 거의 그 시기 정도까지 떨어졌었는데, 다시 이제 말아올리는 모습을 보였고, FOMC, FNGU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하락을 하였는데 조금 말아올리는 것이 약간 좀 더디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갖다가 좀 해봅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를 못하고 조금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좀 이제 큰 기업들이 몰려 있지만은 여러 가지 기업들의 이슈 때문에 FNGU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가 못하고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S&P 500 맵을 보게 되면 거의 전반적으로 전 섹터에 걸쳐 갖고 상승을 갖다가 보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는데, 원래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게 되면은 항상 보시게 되면 이만큼 떨어졌던 게 이렇게 갑자기 또 급락을 했던 것이 급하게 올라왔죠. 항상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해가지고 그거를 이용해갖고 다시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죠. 그래서 벌써 이 나스닥의 이 선물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이제 낙차가 좀 커지고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월요일 날 또 다시 하락을 하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꾸준하게 계속 상승, 특히 이제 S&P 500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S&P 500의 장점은 좀 이런 것 같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항상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다 폭발적으로 하락을 하는데, S&P 500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크진 않지만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U 프로를 사신 분께서 한번 질문을 갖다가 주신 게 있으셨는데, S&P 500에서 상승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냐.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항상 꾸준하게 상승을 합니다. 크게 상승은 하지 않지만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종식이 어느 정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백신으로 인해서 종식이 되면 소비가 또 폭발할 거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는 한 번쯤 크게 올라가는 시기도 있을 거기 때문에 나스닥처럼 큰 상승이 없다라고 해도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섹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말 사이에 해갖고 이제 몇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월요일이고 해서, 일단 첫 번째로 이제 크라토스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크라토스 같은 경우가 지난 며칠 동안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보시게 되면은 5월 4일 날에서 이제 옐런 발언이 있으면서 이 하락폭이 굉장히 컸죠. 컸는데도 불구하고 크라토스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는가 싶더니 이제 조금 더 먼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도 하락폭이 그다지 크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 뉴스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제 크라토스가 오랜만에 이제 몇 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방위산업하고 관련된 이제 미국 국방부하고 계약을 해갖고 방위산업 관련되다 보니까 뉴스들이 그때그때 바로바로 나오질 못하고 어느 정도 묵혀뒀다 좀 나오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뉴스가 미 공군에 따르면 크라토스가 테스트 비행 임무에 성공하며 소모성 자율비행 항공기 실험 AAAX라고 부릅니다. 이것의 첫 번째 마일스톤을 갖다가 완료했다. 마일스톤이라는 거는 이제 프로젝트를 A에서 시작을 해서
Z까지 간다라고 칠 때 중간중간에 이제 B, C, D 해서 어느 단계를 정해두는 이런 거를 마일스톤이라고 하는데, 이 첫 번째 마일스톤으로 가는 거를 갖다 이제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 소모성 자율비행 항공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지난번에 요 크라토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면서 이제 크라토스 기업 분석을 하면서 한번 말씀을 갖다가 자세하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있죠. 크라토스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XQ58A 발키리라고 하는 이런 항공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무인 항공 전투기 있는데, 전투기, 폭격기 뭐 그런 임무를 갖다가 수행하는 것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코어가 되는 인공지능 자율 코어 시스템입니다. 이걸 스카이보그라고, 공중을 뜻하는 스카이와 사이보그를 뜻하는 보그를 갖다 합쳐 그 스카이보그라고 하는 시스템인데, 요 코어 시스템을 갖다 실험하기 위해서 이제 크라토스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무인 표적기로 사용하고 있는 BQM167A라고 하는 무인 표적기를 UTAP-22 마코라고 하는 무인기로 개량을 해갖고 제작을 했습니다. 요게 그건데, 이거에다가 이 코어 시스템을 갖다 ACS라고 그러는 이 코어 시스템을 넣어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현재 2시간 10분간의 비행이 가능한 것으로 테스트가 이제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 공군에서 정한 첫 번째 마일스톤을 완료를 갖다 했다. 그런 뉴스가 있었고, 자, 이 코어 시스템, 인공지능 시스템이, 자, 요거에 들어갑니다. 지금 크라토스가 만들어서 공군하고, 미공군하고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제품인데, XQ58A 발키리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그때 이제 말씀드렸었던, 크라토스 기업 분석에 나오는 것처럼, F-22나 F-35 같은 유인기하고선 팀을 이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유인기 한 대에 이 제품이 2대에서 3대 정도가 배치가 돼서 하나의 이제 편대를 이루게 되는데, 유인기 파일럿이 내리는 지령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면서 정찰도 하고 스스로 이제 타겟도 되어주고 폭격도 하고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데, 드론이죠. 근데 이 드론에서 뭐가 나오고 있죠. 자, 여기가 내부 무장 공간, 어떤 폭탄이라던가 아니면 공대지 미사일 같은 것이 장착되는 곳인데, 얘가 미사일이 아니라 미니 드론입니다. 드론에서 미니 드론을 하나 더 발사하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팔콘 앤 윈터 솔저, 이 마블에서 나오는 팔콘 앤 윈터 솔저인데, 이 팔콘이 등에서 보면은 요런 조그만 미니 드론을 발사해서 공격을 하거나 정찰을 갖다 시키는데, 그런 임무를 갖다 시킬 수 있는 그런 미니 드론을 갖다가 이 내부 무장 공간을 이용해서 발사하는 것도 성공을 했다라고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포함해서 6번째 비행시험까지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 공군하고 하고 있는 이 무인 공격기에 대한 어떤 테스트들이 계속해서 이제 성공적으로 되다 보니까, 크라토스는 이제 미 공군을 통해서 XQ58 발키리에 대한 계약 연장과 관련해서 1780만 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라토스는 기업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인기라던가 타겟, 무인 타겟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도 하지만은 우주 인공위성 통신하고 관련된 사업에서 굉장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도메인 어워런니스라고 해서 인공위성 같은 그 우주 비행체들이죠. 이거를 갖다 추적하는 기술인데, 요거에서 굉장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4,600만 달러의 지원금까지 이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치게 되면은 2천만 달러가 넘는데, 이제 요거 같은 이 정도 금액 같은 경우는 이제 크라토스의 한 분기 매출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 매출의 3분의 1 정도는 지금 벌써 이걸로 해갖고 채워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요런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시킹 알파에서도 분석 기사들이 좀 나왔는데, 크라토스 같은 경우 이제 스페이스 2.0 시대에 있어갖고선 이 우주 경제에 있어갖고 가장 큰 성장을 갖다가 갖출 수 있는 포지션을 갖다 점하고 있는 기업이며, 지금 이제 예상되는, 회사의, 큰 그 성장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 회사의, 기업 가치 같은 경우는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선 거대 우주항공 기업들이나 방위산업 기업들에 대해서 M&A 타겟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좀 살펴봤더니, 이 타겟 드론 마켓이라고 해서 이제 무인 타겟기들이죠. 이제 미국 공군 같은 경우에 이제 훈련 같은 걸 할 때 무인 타겟기를 갖다 사용을 하는데, 지금 있는 시장 규모보다 5년 후에는 50% 정도가 더 성장할 거라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 계속해서 소모품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느 정도 시장도 성장을 하면서 기업 자체에서도 수익이 꾸준하게 보장되는 분야인데 이 정도의 성장 가능성이 있고, 크라토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같은 경우로 어디랑 가장 많이 하는가 보면은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73% 이상, 70% 이상이 미국 정부하고선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매출이 보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킹알파에서 분석한 것을 따르면은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저평가가 되어 있어서 보잉이라던가 노스롭 그루먼, 그 다음에 록히드 마틴, 그 다음에 레이시온 같은 기업들로부터 지금 현재 인수 합병이 목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러냐 하면은 요 앞에서 보신 것 같이 요 XQ58 발키리 요거에 관련한 지난번 이제 설명도 한번 드렸는데 관련해 갖고 요 프로젝트를 참여하기 위해서 보잉이나 노스롭 그루먼, 록히드 같은 회사들이 사실 다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얘들이 떨어지고 크라토스가 우성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지금 미 공군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현재보다도 이제 미래 산업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게 정식 채용이 되면은 굉장한 이제 매출을 거둘 텐데, 자기들은 지금 떨어졌는데 요 조그만 회사가 요게 돼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회사들 입장에서는 크라토스를 인수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수합병의 이제 목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인수합병이 되게 된다고 하면 이제 크라토스 같은 경우는 큰 주가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그 다음으로, 크라토스 같은 경우는 뭐 한번 저거를 보게 되면은, 이제 넘어가기 전에, 얘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지금 어닝도 나왔는데, 어닝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로 해갖고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지난 4분기 대비해갖고 좀 많이 내려왔지만은, 1년을 통으로 보게 되면은, 전분기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왔고, 특히 이제 중요한 거, 연간 재무실적의 변화로 보게 되면 확실하게 지금 현재 상태부터는 흑자로 전환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스퀘어 같은 경우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떴습니다. 스퀘어 같은 경우가 보시게 되면 이번 분기에 해가지고선 굉장히 높은 어닝이 나왔죠. 그래서 수익률이 266%나 상승을 갔다가 매출이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데, 스퀘어도 페이팔하고 똑같이 이제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거래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런 것이 나왔는데, 우리 잭 도시죠? 트위터 CEO인데, 이 양반이 스퀘어의 CEO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것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있을 것 같고, 기뻐할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별 표정 변화도 없는 사람이라 해갖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아크 같은 경우도 사실 스퀘어를 갖다 전체 순위에서 3위가 될 정도로 많이 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번에 좀 어닝들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아크 같은 경우도 지금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죠. 정고점을. 근데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 갖고 조금씩 회복이 다시 되었으면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펠로톤 뉴스를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펠로톤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펠로톤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 트레드밀 밑에 아이가 끼어서 죽는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세이프티 스탑 같은 어떤 안전장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안전장치 업그레이드를 해주거나, 혹은 고객에 따라서 이제 환불 방식으로 해갖고선 12만 5천 대를 갖다 자발적으로 이제 리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4분기에는 1억 6,500만 달러 정도의 손실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먼저 보도자료를 갖다가 낸 것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해가지고 펠로톤 같은 경우는 남들 다 오르고 있을 때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제 펠로톤 같은 회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좀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CEO가 좀 밖으로 이제 노출도 잘 안 되고 그런 기업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빨리빨리 대응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회사 자체가 나쁘지는 않고 고객들의 충성도도 굉장히 높은 회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번의 이제 공격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내려오게 되었죠. 그래서 유망한 기업입니다. 유망한 기업이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CEO 리스크가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서 회복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펠로톤이 회복을 하려고 하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 그 아틀라스 웨어러블이라는 그 기업을 갖다가 인수를 하였죠. 그거를 통해 갖고 매출 증대와 고객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도 회복을 좀 현재 상태에서는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는 한 이 정도에서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